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교육 법령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전문직 준비하실 때 기획력이라든가 또는 논술 또 뭐 관련돼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시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특히 교육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교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뭐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뭐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죠. 특례법이라고. 거기까지 포함을 하시게 되면 뭐 5법이니 또 6법이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2023년에 이제 서희초에 관련된 여러분들 그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죠. 관련해서 소위 교권 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들 또 법적인 내용들이 좀 개정이 된 것도 있고 신설된 규정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위치가 이동되는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조문의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좀 추려내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거나 개정이 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기획력 또는 또 논술이라든가 전문직 어떤 과목을 준비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교육법령 특강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권 보호에 관련된 사법을 위주로 합니다. 법은 사법이지만요, 아동과 관련된 그 법들 있죠. 아동복지법 또는 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사법 플러스에서 두 개의 법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법 위주로 해서 조금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같이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다음 걸 보시면은 자, 요거를 위주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023년에 서희초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슬픈 사건이 좀 있었죠. 그 이후로 인해서 교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이제 분출이 됐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계기가 돼서 교권에 관련된 보호적인 측면들이 이제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법에서 내용을 좀 개정하거나 신설된 내용들, 특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에서 이제 불이익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거나 조금씩 이제 조문의 내용들이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유아교육법 사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유아교육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법을 우리가 좀 학습을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단계별로 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에 관련된 유아교육법이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에 관련된 고등교육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요번에 해당 사항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법들의 이제 기본이 되는 모법이 되는 이제 교육기본법이 있죠. 물론 모든 법의 모법이 되는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내용이 이제 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교원지휘법, 약칭이죠. 약칭에서 우리가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 풀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 활동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길게 되어 있는 요 법은 짧게 해서 그냥 교원지휘법이라고 하죠. 자, 개정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설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내용들은 특히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아마 여러분들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관련된 법이 있다면은 아동복지법이라고 있겠죠. 아동복지법.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위 아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다 포함이 되죠.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떠한 뭐 소위 말해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뭔가가 좀 당했다 뭐 하게 되면 집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이 또 경찰이라든가 뭐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신고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뭐 어디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심리적으로나 선생님들에게 큰 어떤 어려움을 안겨줬던 그런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아동복지법에 있었다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아동학대 범죄라고 있습니다. 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범죄를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사실은 이제 보호자였거든요. 보호자였는데 요게 좀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자꾸만 여기에 해당이 돼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 아동학대 범죄의 이제 처벌 등에 관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 또 관련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사법, 요 네 가지의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가장 이제 교육과 관련된 법들이죠. 여기다가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만 좀 살펴봐도 돼서 사법에 뭐 5법이다, 어떤 경우는 여기까지 해서 6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찾으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과 이쪽에 있는 그 관련된 조항들은요, 우리가 한 번만 살펴봐도 금방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술이든 또 기획이든 또 다른 어떤 이제 과목이 있어서 거기에 준비를 할 때도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유아교육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유치원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중등에 계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제21조에 교직원의 임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유아교육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21조에 교직원의 임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는데 제21조 여기 보면 물론 유치원이기 때문에 원장이 되겠죠. 초중등교육법도 같은 내용으로 다 이제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을 하죠. 총괄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여러분들 여기다 별표시를 탁 해두시고 이번에 생긴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생긴 건데 민원 처리 책임자가 누구냐? 사실은 유치원의 원장이 책임자고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장이 책임자인 건 맞죠. 누구나 다 이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책임 처리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민원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민원 그 대상인과 관계가 계신 분들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보면. 근데 이제 교직원의 임무에 보면 이렇게 그 민원 처리의 책임자도 두 번째죠. 두 번째의 그 임무. 누구 임무죠? 원장의 임무로 이제 법령에 딱 들어갔습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이제 뭐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그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 교육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교사가 임무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원장 또는 교장의 학교장의 그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민원 처리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요 지도 감독하는 건 당연히 이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의 임무입니다.
원장의 첫 번째 임무는 업무에 관련된 총괄이죠. 두 번째가 민원 처리고 세 번째가 지도 감독.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유아를 교육한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특히 원장에 관해서는 네 가지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 민원 처리 책임자, 책임이고, 그 다음에 소속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네 번째 유아들 교육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냥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장이 이제 교원이긴 하죠. 교원이긴 하죠. 학교의 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원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는 이제 교장이 있고 또 교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장과 교감은 우리가 이제 관리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물론 이제 교육을 하죠. 뭐, 교육이라고 해봤자 무슨 뭐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한번 훈화 말씀하시고, 또 물론 이제 교실을 다니면서 학생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육은 뭐 교사들이 다 하고는 있는 거죠,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다는 것 정도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업무 총괄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민원 처리 책임자는 누구? 원장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민원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고, 일차적으로 그 민원에 해당되시는 이제 교직원이 있을 때는 그 교직원분이 이제 처리를 하셔야겠죠. 요거 그다음에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권, 마지막에 이제 소위 이제 교육, 요렇게 해서 요게 특히 요 내용이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중에서 원장의 임무로 들어갔다라는 거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내용들은 다 체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 또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 자, 21조에 이제 3이라고 하죠. 21조에 3. 21조가 있고 또 21조에 또 세 번째. 자, 원장 등 교원의 요게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유아는 대상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생활지도라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 요런 말들이 들어가 있죠. 생활지도. 물론 생활지도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학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있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법에 최근에 이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문제점이 이제 나왔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법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생활지도에 관련된 고시가 또 발표가 됐죠. 그 고시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물론 이제 미리 한 번 정도 학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몰랐던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21조의 3에 보면 원장 등 교원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장 등 교원의.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원장 등 교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법적인 명칭이 교원 그러면 교원의 원장, 원감, 뭐 그다음에 이제 교사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게 교원이잖아요, 원래. 근데 원장 등 교원이니까 원장은 따로 있고 교원이 따로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원감이라든가 교사가 따로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쪽에 따로 이쪽 따로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냥 교원의 뭐 유아생활지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장 등 교원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 뭐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건 뭐 당연한 문구입니다. 예전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 여기는 이제 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이 하나가 있고 돌봄 활동이 또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의 규칙,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칙이 되겠죠. 법령과 유치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유아에 대한 지도권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부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또 유치원 규칙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할 수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1항에서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요게 중요한 말이죠. 정당한 이제 유아는 대상이니까 생활지도 여기다 좀 별표시를 해두시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문직을 준비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이 기획안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또 논술 또는 뭐 별도의 교과가 과목이죠. 과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자 정당한 유아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요게 중요하죠. 요번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별표시 해두시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요겁니다. 아동복지법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제17조 3호, 5호, 6호입니다. 356입니다. 356, 356. 356인데 356에 금지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이 예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있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볼 건데 이제 좀 있으면은 아동복지법 요 법에서는요. 소위 17조에는 이제 금지 행위가 있어요. 금지 행위.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3호, 5호, 뭐 6호 해가지고 뭐 정서적인 학대 행위라든가 신체적인 학대 행위라든가 또는 방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 행위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했을 경우에 뭐 꾸짖거나 또는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예전에 체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지 행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적용하기엔 좀 모호한 내용도 있었겠죠. 보면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위 금지 행위에 이제 해당되는 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땠어요? 이 법에 따라서 금지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일단 직위 해제가 되고 조사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무혐의 처리가 되는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번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요 제21조 3의 두 번째 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정당한 유아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이 17조에 보면 356이 있는데 이거에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356의 내용이 뭐냐? 356의 내용이 아까 제가 했듯이 뭐 신체적으로 뭐 학대 행위라든가 정서적이고 뭐 약간 야단쳤는데 아이가 내가 뭐 너무 뭐 부끄러움을 느꼈다. 뭐 선생님이 나에게 뭐 수치심을 줬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요 문구 하나가 굉장히 큰 일대의 어떤 그 교육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죠? 정당한 유아생활 지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 생활지도 활동 아까 여기 지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유아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당한 그 생활지도가 뭐냐 이거지.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곳에서 관련 규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생활지도 고시도 발표가 또 됐어요. 2023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다른 선생님들을 그 지원해 주시거나 조언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서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가 어떠한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17조 356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56에 해당할 때에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정당한 유아생활 지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동복지법 이제 17조 356이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게 있었죠.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 요 아동학대 범죄에 이제 소위 여기도 금지 행위가 관련성이 있거든요. 이 아동학대 그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또는 생활 지도로 볼 때는 생활 지도를 하다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또 이 아동 학대 범죄라고 하는 요 단어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보호자예요, 보호자. 보호자가 아동들을 학대했을 때 그걸 범죄로 보겠다라고 했던 그 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동학대 범죄가 어느 순간 교사들에게 넘어와서 교사들에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특히 여기는 유아교육법이죠. 이 유아교육법에서 요 내용도 들어갔고 사실은 아동학대 범죄의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그 생활지도 활동이 있죠. 여기서 정당하다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정당하다는 말. 정당하게 교육활동하거나 또 생활지도 활동이죠. 이거를 하다가 발생했었던 거에 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전제 조건은 정당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생활지도 활동 말고도 교과지도 활동을 하다가 교육활동을 하다가도 뭔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과연 정당한 교육활동,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이제 또 보면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1조 이번에 4에 보면 보호자에 관련된 거, 의무가 나왔어요. 의무. 여러분들 보호자가 물론 이제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자이죠. 사실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보호자가 갖고 있는 건데 이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아동의 어떤 교육의 책임을 사실은 학교라는 어떤 곳에다가 또 법적으로 볼 때 위탁을 한 거잖아요. 학교에 있는 동안은 특히 이제 교원들에게 교육 활동을 소위 그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위탁하는 그 시간, 공간에 있어서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보호자의 대리와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도 유아교육법에서도 보호자의 의무 사항을 이렇게 넣었어요. 의무를. 의무. 유아교육법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호자는 1항에 보면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들의 인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023년에 그 서희초 학교의 그 소위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 침해하는 요 행위 있죠. 요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 된다라고 아예 탁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자기의 그 아이죠. 자기 아이 때문에 이제 교직원은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사만 있는 건 아니죠. 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교직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른 아이들, 유아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호자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마치 그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들이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죠.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보호자는 교원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대상이기 때문에 생활지도 활동을 합니다. 교원들은 생활지도를 하죠. 학생들에 대해서. 자, 이거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자, 존중해야 됩니다.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런 문구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 어떤 학교 같은 데에서는 교원이 이제 소위 학생을 이제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존중도 해야 되고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아예 딱 박았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딱 박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구를 볼 때는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엇을 여기처럼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임의 규정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아니 된다, 해야 된다, 존중하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말투로 하는 게 되게 되면 잘못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항 보면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여기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활동
돌봄 활동 이렇게 대표적인 거죠. 이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뭐 존중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존중해야 된다.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뭐 한다? 협력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지원이라는 말, 지원해야 된다. 존중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번엔 또 존중하고 협력까지 해야 된다라고 탁 하여야 한다라고 탁 박았습니다. 요게 본조가 작년이죠. 2023년에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또 선생님이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아이한테는요,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교원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듯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 있고 여기 말하는 존중과 지원 또 존중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를 이제 소위 뭐 해태하게 된 거죠. 위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조항을 잘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행령입니다. 자, 이번엔 시행령을 한번 잠깐 보죠. 여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법 시행령입니다. 법에서 그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소위 하위법인 시행령에 그 위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럼 제 25조 2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유아 생활지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잖아. 그 내용을 이제 소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꼭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법적인 거는 고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장 등 교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요 네 개, 요 네 개에 관련해서 별표시 해두시고 학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교과 수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보건이라든가 안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건하고 안전은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인성교육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또 그 밖에 관련되는 분야 여기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이 또 등장하죠. 여기에 또 별표시 꼭 해줘야 되는데 조언을 할 수 있죠. 조언.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에서도 특히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 교육학 내용들 중에서도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상담 교사가 별도로 또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또 있죠. 그렇지만 모든 교사는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땐 또 주의를 줄 수도 있죠. 주의가 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훈육 또는 후응계까지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시행할 수는 있겠다는 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거를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렇게 요건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덩어리로 이렇게 정당한 생활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물론 이제 할 수 있다니까 이건 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경우에는 또 도구라든가 신체 등을 이용해서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벌은 아예 이제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도구 갖고 이제 뭐 손바닥을 이렇게 뭐 한다든가 또 뭐 신체 등을 이용해서 뭐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저 뒤에 가서 뭐 손 들고 있어라든가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이것도 사실은 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및 훈계. 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로 하라 이 얘기죠. 말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무릎 꿇고 있다든가 뭐 손을 가지고 뭐 손을 들게 한다든가 등등도 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건 꼭 좀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직 준비하실 때 정당한 생활지도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렇게 좀 꼭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장면에서? 바로 이겁니다.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할 때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거는 이제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이제 소위 예를 들어서 딱 이 방법이다라고 소위 규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조언이 뭐냐, 상담이 뭐냐, 주의가 뭐냐, 훈육, 훈계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고시, 생활지도 고시에서 이제 고시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령을 얘기할 때 법령보다 좀 하위 규정이죠. 하위 규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뭐 어찌됐건 말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화되고 명확하게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서 여기 보면 되어 있죠.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별표시. 그래서 생활지도 고시가 발표가 됐죠. 요거는 이제 올해 2024년 2월에 이렇게 본조가 신설이 되면서 고시하겠다.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여러분들은 생활지도 고시가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2,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특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이라고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바로 시공간에 이런 걸 얘기하죠. 학업, 보건 및 안전, 뭐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요 분야에 해서는 이런 방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둬야 되느냐. 방식은 또 어떻게 방식이라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고시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시행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꼭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유아교육법으로 가면 다시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제21조 5에 보면 개인정보 요게 개인정보 물론 예전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게 이렇게 21조의 5 이렇게 규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여러분들 학교의 홈페이지에 예전에는 그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 주곤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해서 어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어떤 학교는 이미 시작된 곳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왜? 개인정보가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졸업 앨범에 사진이 이제 졸업생들 또는 학생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짓궂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진 졸업 앨범에 들어가는 경우, 심지어는 또 졸업 앨범에서 빼기도 한답니다. 상황이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법에서도 이렇게 21조 5에 보면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특히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관계 법률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드러난다든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보안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일정 기간에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폐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교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 뭐 확인도 하고, 학교에서는 또 전화번호 있죠. 교직원들의 전화번호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꺼려한다고 해요. 업무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이제 관련된 분들끼리 연결을 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하지, 교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예전에 많이들 공개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개도 안 하고 있죠.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법이 계속 이제 바뀌면서 사회가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원 개인정보 보호, 특히 이제 전화번호 이런 거, 이것도 여기 들어간 이유가 그거 같아요. 보면 어, 일부 학부모들이죠.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정당하게 뭔가 이의 제기도 한다든가 또는 좀 문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담당 담임 또는 뭐 담당 선생님한테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전화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좀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좀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게 21조 5에 보면 교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고 교원의 전화번호 또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누구죠? 유치원과 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법에 따라서 여기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고 또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법률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발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재물들이라든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런 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요거 하나 꼭 좀 명심해 둡시다. 요 아동복지법이라고 하죠. 아동복지법. 요거는 한번 우리가 꼭 좀 명심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몇 조였죠? 제 17조였습니다. 요거 명심하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근데 사실은 글쎄 말이야. 이 아동 학대에 관련된 것들은 이전에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주로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호자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구든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 5, 6이었죠. 3, 5, 6이었습니다. 세 개였습니다. 3, 5, 6. 3, 5, 6호 세 개인데 3이 신체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5가 정서, 그 다음에 6이 방임이에요. 세 가지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거의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체벌이 거의 없고 어쩌다가 한두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뉴스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인 학대 행위로 인해서 최근에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면 물론 그건 뉴스를 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5호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별 표시해 두시고 5호. 여기 보면 좀 애매한 게 있죠.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강 및 발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를 때렸다든가, 뭐 종아리를 때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 요거는 참 해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어떤 이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 활동을 하다가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좀 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좀 실수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자 그랬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그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았다면, 관계가 좋겠다면 사실은 좀 야단을 쳐도 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마음 같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한 관계라면 사실은 부모가 야단을 쳐도 물론 반발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관계가 좋으면은 수용할 때도 좀 그 아동의 입장에서도 그래,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단도 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안 맞는 경우가 아마도 요것 때문에 뭐 나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줬다, 또는 뭐 나의 무슨 자존심을 이렇게 좀 손상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체의 손상이야 이제 눈에 띄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음의 손상을 줬다라는 건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아동이 소위 말해서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공권력이 들어오죠. 공권력이 학교에 들어와서 현행 범인이 아닌데도 소위 이제 그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사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절절하게 또 뭐 직위 해제부터 합니다. 직위가 해제가 되게 되면 충격이 커요. 담임을 맡고 있거나 그랬을 경우 담임으로부터 일단 배제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서부터 소위 해제라는 거는 일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게 직위 해제가 이제 물론 개월 수가 있어요. 1, 2, 3개월 어떤 개월 수가 있는데, 그 개월 수만큼은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불이익이 있죠. 불이익도 있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보면 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크다고요. 보면. 그래서 요 5호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직위 해제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받으러 다니고 무혐의 혐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큰 소위 말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보면 상당히 많았어요. 건수가. 그리고 6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보면 예전 뉴스에 한번 크게 한번 나왔던 게 수련 활동인지 수학여행인지 이렇게 가다가 아이가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차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몸의 상태라든가.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은 물론 이제 조치를 취했겠죠. 뭐 응급 조치도 취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라든가 또 부모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고 나서 휴게소에 들려서 휴게소에서 뭐 아동이 원했는지 부모가 원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그 아동을 여기다 둘 수 없으니까 아마도 휴게소에 잠깐 맡겨놓고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학대 행위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이런 건 사실은 보호자들이 하는 거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근데 여기 또 이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뭐 요것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17조가 우리가 그동안 늘 좀 조금이나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조항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 아동 그 복지법 제 17조의 요 금지 행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하거나 생활지도 활동을 하다가 이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아교육법에 조항이 들어간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정당하게 교육 활동, 정당하게 생활지도 활동을 하다가 발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면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정당하게 뭐냐. 그 정당하게 아까 얘기했던 조언이라든가 주의를 주고 상담을 하고 또 훈육과 훈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생활지도 고시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법에서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뭐 주의, 조언, 뭐 상담, 뭐 훈육, 훈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학업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인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소위 그런 네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정당하게 하다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시에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학교가 어떻게 변할 건지 또 교원들의 보호는 과연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개정이 되거나 또 신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